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영환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시니어 리그 같은 경우는요. 3명의 선수에서요. 이 2명의 선수가 이겨주면 팀 승리를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3대0 승리를 거두면 가장 좋겠지만 네. 3대0 승리보다는 일단 팀 승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팀 승리를 위해서 뭐 감독들도 아마 오더부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팀 순위와 오늘 대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원봉 루엔스는 6승 2패로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KH에너지가 바짝 뒤쫓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혼전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네. 이 50%의 승률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천 판타지아 오늘 대회를 펼치는 영합월출사는 50%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뭐 힘을 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갈 길이 먼 두 팀입니다. 개인 다승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판을 두었는데 8판 모두를 가져갔어요. 김포 원봉 루엔스의 김수장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2위가 된 김일환 그렇네요. 선수도 최근에 승률을 많이 올렸네요. 네. 7승입니다. 자, 오늘의 출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천 판타지아 대 전남 영암 월출산 팀인데요. 강만우, 김동면, 박승문, 나종훈, 안관욱, 차민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일단 2국을 보면은 박승문 선수가 이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1국과 3국이 아주 중요한데요. 3국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두 선수가 또 맞붙었어요. 그렇죠. 2국도 박승문 선수와 나종훈 선수도 전반기에 또 맞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를 볼 수 있겠네요. 자, 전남 영암 월출산 팀 같은 경우는 오기철 선수가 나오지 않고요.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3경기입니다. 부천 판타지아 대 영암 월출산 팀의 대결입니다. 세 판 중에 두 판을 이겨야 되니까 모든 판이 중요합니다만 글쎄요, 정말 뭐 한 판 한 판 중요합니다. 네. 강만호 선수와 이제 김동면 선수의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김동면 선수가 5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나종훈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죠. 네, 전반기에도 두 선수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박승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바둑은 바로 이 바둑입니다. 각 팀의 일지명들의 대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요. 네. 또 전반기에도 붙었어요. 그러네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네, 차민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마 전반기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부터의 팀 승수, 팀이 1승을 가지느냐 아니면 1패를 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총 14판의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하려면요. 최하 7승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7승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7승끼리도 네. 나중에 이제 개인 승수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럼 8승은 좀 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또 안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8승이면은 그런데 거의 조금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안정권인가요? 근데 이제 7승 중에서도 개인 승수가 이제 많은 팀도 있잖아요. 네. 많은 팀도 있고 이제 좀 적은 팀도 있는데 음. 개인 승수가 좀 많은 팀은 7승 7패 50%면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영암 월출산 팀 같은 경우는 현재 3승 5패고요. 부천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4승 4패입니다. 8승이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 승수라고 친다면 각각 4승 그리고 5승씩을 거두어야 돼요. 그렇죠. 뭐 이 부천 판타지아는 전반기 이제 4승 4패. 근데 개인 승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후반기에 최소 50% 이상 4승 4패 아. 내지는 이제 5승 3패 정도 네. 하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암몰출산은 지금 3승 5패니까 이 5승 3패는
최소한 해야 되고요. 오, 6번 남았죠, 6번. 지금 9라운드니까요. 아, 그런가요? 6번 남았어요. 아, 6번 남았네요. 네. 그럼 5승 1패를 거두어야지. 아, 진짜 쉽진 않아요. 이 판은 절대 물러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차민수 선수와 안관욱 선수는요. 나이 차이와 입단 연도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 뭐 2판밖에 두질 않았네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차민수 선수는 이제 뭐 아, 입단은 그렇죠. 1974년으로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이 한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뭐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사 생활을 한국에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차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5승 3패고요. 안관욱 선수가 3승 5패인데요. 일지명의 성적치고는 조금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네. 안관욱 선수가 사실 조금 이제 뭐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관욱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다면 네. 부천 판타지아도 팀 오. 성적도 많이 나아졌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관욱 선수의 좀 일지명이 50%를 못한다면 좀 부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부천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요. 뭔가 좀 쿵짝이 잘 맞는 게요. 이 강만우 선수가 2승 3패를 올렸는데 그 2승이 정말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승리였죠. 네, 아주 뭐 귀중한 네. 정말 뭐 필요할 때 승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철중 선수에게 강만우 선수가 반집을 이겨서 네, 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끝판을 졌다면 오. 부천 판타지아도 지금 3승 삼승 5패. 오패. 네. 자,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흉내 바둑 같기도 하고요. 아, 백이 여기를 두면 지금 흉내 바둑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만약 흉내바둑을 두면 어떻게 타파해야 되죠? 글쎄 뭐 충머리나 이런 너무 부분으로 어려워. 이제 네. 뭐 타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두면서 또 이제 타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관욱 선수는 워낙 그 수비형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봤던 차민수 선수는요, 뭔가 날카로움, 뭔가 공격형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일단 우하 쪽을 손을 빼고 우상 쪽을 걸쳐갔고요. 흙은 여기서 그냥 이제 우하 쪽을 바로 이제 뭐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둬서 한다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요. 예전에는 이 화점으로 걸쳐오면 네. 그 이제 응수를 하는 것이 뭐 당연시 됐는데요. 음. 최근에는 뭐 화점 걸쳐와도 손 빼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양거침 당해도 뭐 네. 무통이에요, 무통.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백이 지금 뭐 3-3을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좋지는 않거든요. 3-3 들어가면 어떤 진행이 될까요? 이제 여기에 3-3을 네.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맞겠죠? 이제 인원 진행이 되고요. 백이 이제 뭐 이렇게 씌워가게 되면 너무 저 위로 처지네요. 네, 백이 이제 너무 납작해집니다.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싫어서 차민수 선수도 이제 음. 좌상 쪽에 입구자로 이제 하나 지켜둔 거고요. 만약에 그쪽을 흙이 받아준다면요, 좌변 쪽으로요. 네. 그때는 3-3을 파도 되는 건가요? 그때는 뭐 3-3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흙이 눌러가는 수는 일단 방비를 했으니까요. 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우상 쪽을 하나 지켜두는 방법, 우하 쪽을 지키는 방법. 네, 차민수 선수와 안건욱 선수 각 팀의 일지명끼리의 대국입니다. 자,
각 팀의 일지면끼리의 대국인데 전반기에서는 차민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서 글쎄요 이 오더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또 붙여서 한번 리벤지 매치를 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네. 영합을 출산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 팀이 일단 에이스를 일지명 선수를 이제 잡게 된다면 네.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추억의 지금 사진이 추억의 또 나오고 사진이죠. 있습니다. 차민 선수 사진은 제가 봤었고요. 안건욱 선수 사진은 그 뒤에 김종수 김종수 선수입니다. 네. 아마 저 때가요. 네. 두 선수가 뭐 아마추어 그런 시절일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간욱 선수가 이제 뭐 김종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두 선수가 이제 입단이 좀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간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91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지금 88년도 응답하라네요. 응답하라. 1988년도에 이제 네. 프로와 아마가 대결을 펼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기 거기서 그러면은 안건욱 선수가 두고 있는 상대가 누굴까요? 이제 이창호 선수라고 하는 네. 응답하라 이창호, 1988이네요, 정말. 이창호 구단과 이제 네. 대결을 펼칠 때인데 네. 그 당시 이제 이창호 구단이 1986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갓 새내기 기사겠네요. 입단하고 이제 한 2년쯤 지났을 때고요. 네. 안간욱 선수는 이제 그때 아마추어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한 선수들 네. 한 10명을 이렇게 추려서 어. 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 네. 아마추어 선수 대표 선수로 이제 출전한 그런 이벤트죠. 그럼 김종수 선수가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김종수 선수도 저 당시는 이제 아마추어 그렇죠. 시절이고요. 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지금 저 서로가 사- 갈 길을 갔는데, 네네. 네, 저 사진이 한 30년 된 거죠. 응답하라 1988. 그렇네요. 30년 됐네요. 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별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간욱 선수는요. 김종수 선수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바둑이 동안의 비결인가요? 그러니까 이 네. 바둑 기사들이 사실 좀 동안인 기사들이 좀 많이 있죠. 많아요. 이게 보통 그 아마추어 팬분들은 바둑 두면은 뭐 애늙은이처럼 해서 노안이 아니냐고 하는데 동안인 기사, 나이 들면서 동안인 기사들이 많아요, 진짜. 이 애늙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말수가 좀 없는 그렇죠. 편이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행동에 네. 의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 뭐 그냥 얼굴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동안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좀 노안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그렇죠. 그런 기사들은 또 안 늙어요. 안 변해요. 노안이 과학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옛날 사진을 보면은 참 저도 추억에 잠기는 것 같아요. 하우정 네. 사범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 어린이 바둑대회 나왔던 그런 사진도 나오면 좀 아니요, 괜찮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반사. 네. 자, 일단 오늘 바둑은요 서로 갈 길을 가는데요. 네, 뭐 일단 남의 뭐 집을 짓던지 말던지. 서로 뭐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네. 뭐 이런 예전 좀- 바둑 같아요, 정말로. 지금 우아 쪽 네. 하나 흙이 이렇게 제압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제압을 한다면 이제 백도 이 하변 쪽 이곳이 이제 서로 좋은 자리입니다. 네. 흙이 만약에 인원 부근을 두는 것과 백이 이제 반대로 이제 인원 부근을 두는 것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만약에 그쪽을 두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사실 두고 싶은 곳들이 참 많아요. 무슨 포석 문제를 내도 될 정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인원 부분을 이제 움직이는 수, 음. 네. 그리고 인원 부분을 이제 또 들어가는 수, 그렇죠. 그쪽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상변 쪽. 일단 뭐 포숙의 기본이라면 이제 좀 넓은 곳을 먼저 차지하는 곳,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곳이거든요. 특히 서로 마주 보는 곳,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는 쪽이라면 뭐 이쪽 하변 쪽, 상변 쪽, 그리고 이제 좋은 곳이고요. 넓은 쪽이라면은 또 이 좌변 쪽에 이제 벽에 큰 넓은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근데 이제 흙이 우하 쪽을 한번 뒀는데 손을 뺐으니까 이런 곳을 이제 한 수로 제압을 할 수 있다면 네. 아주 좋은 곳이죠.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백은 혹시 잡히더라도 하나 늘어놓는 것도 그렇죠. 뭔가 흙의 여기를 이제 뒷맛을 네, 하나 이제 늘어두는 것도 네. 이렇게 되고 만약 뭐 손을 빼는 빼더라도요. 방법, 뭔가 좀 있죠. 아직까지 활력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 가더라도 네. 얼핏 보면 잡힌 것 같지만 이런 부분 또 잘 안 잡혀요. 음. 뭐 띄고 하면 잘 안 잡힙니다. 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변 쪽에서 네. 수습하는 부분. 자, 역시 안간호 선수 그쪽을 잡아두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자리고요. 양간욱 선수 뭐 스타일 자체도 이제 워낙 좀 두텁고 네. 이런 바둑을 좋아하니까요. 이 선수는 또 분리해도 그렇게 막 서두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수는 음. 뭐 이렇게 이제 아, 어깨 짚어가는 수. 그 아이는 어깨를 진짜 네. 짚어가는 거 좋아요. 이 어깨 짚는 거는요, 사실 저는 어디를 두어야 될지 모를 때 가끔 두거든요.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던 시대라면 네.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 아마 네, 네, 이쪽으로. 맞아요. 그 자리, 그쵸. 네. 저럴 때는요, 왜 삼선으로 가지 않냐, 그냥 멋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네. 높낮이의 차이가요. 네. 탁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쉬워요. 씌우거나 했을 때 오. 그 중앙에 좀 이제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보다는 그 위쪽, 중앙 쪽을 의식하는 수고요. 근데 저수는 일단 뭐 꼭 집을 짓겠다 이런 뜻보다는 네. 서로 이제 모양을 좀 이제 뭐 나눠 가지자. 네.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뭔가 이제 좀 그냥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좀 뭐 가볍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두는 거고요. 자, 이제 2019 차민수 안간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저곳을 두었는데요. 저거는 이제 두지 않으면 두 점을 잡겠다. 약간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뭐 하면서 하변 쪽에 모양을 이제 좀 키우는 의미도 있고요. 네, 저럴 때는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나요? 사실 상대가 저렇게 두면 어떻게 두어야 되나 난감하거든요. 그냥 뭐 받아만 준다면요. 네, 뭐 붙여서 받으면요. 이렇게요. 네. 네, 붙여서 받으면 일단 뭐 100도 아. 이렇게 늘고요. 다시 뭐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중앙 쪽을 의식한 거군요. 다음에 이제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도 그 싸울 수 끊어서 있다? 싸우게 되면요. 네. 뭐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흙이 인원 교환으로 인해서 이 돌이 조금 얇아졌어요. 네. 집 모양이 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 자체로 중앙 모양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봉쇄를 한 거고요. 다음에 흙이 먼저 둔다 하더라도 나오는 수가 그렇게 뭐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끊게 되면요. 여기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봉쇄를 당한 느낌이고요.
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게 되면 붙여도 거의 뭐 봉쇄가 돼요. 이는 자체로 이제 거의 봉쇄가 됩니다. 네. 2단 젖혀서. 자, 일단은 차민수 선수가 숙제를 던졌습니다. 자, 뭔가 이제 좌변 쪽을 그냥 받아주기에는 베개 주문인 것도 같으니까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자변 받지 않는다면 이제 이곳을 뭐 붙여서 네. 아, 그쪽부터 전단을 구하나요? 네, 뭐 이렇게 젖힌다면 네. 그냥 뻗어두고요. 이때요. 그냥 좌하기 쪽 두 점을 잡는 거 안 큰가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 있는 식으로 이제 씌워서 네. 이 두 점이 잡히더라도 뭐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는 수단이 있고요. 음, 이 한 점이 이제 또 살아갔으니까 네. 자, 안만욱 선수는 뭐 좀 수비를 중요시하는 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쪽을 두니까 차민 선수는 쉬어갔습니다. 두텁게 네. 또박또박 두는 스타일이죠. 자, 지금은 일단 또 상변 쪽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백이 좌변 쪽 이 선수 교환을 하면서 이제 하변 쪽을 조금 두텁게 만드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침입에 대한 이제 좀 방비, 뭐 이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초반 포석에서 차민수 선수가 이제 하변 쪽 정말 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네. 안간혹 선수도 뭐 이런 곳 가면은 뭐 거의 뭐 비슷한 뭐, 형태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이쪽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나와서 끊겠냐 물어보는 거죠. 뭐 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백도 어때요? 끊어야죠. 아, 네, 그렇죠. 일단 거기 안 끊는 것은 안 끊으면 흙이죠. 어떻게 돼요? 흙이 어떻게 둬요? 안 끊는다면은 흙이 그냥 뭐 이런 아, 것 그런 한번 더 식으로요?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순간에 네. 다 연결이에요. 나와서 이제 어. 끊는 수가 없어진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변 쪽을 이제는 뭐 흙이 마음껏 둘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이 혹시- 두 점이 패석입니다. 네. 혹시 잡히더라도 끊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거는. 아, 저기는 뭐 네, 절대입니다. 당연하군요. 아, 그쪽을 치나요? 네, 단수 치고 이제 뭐 후구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단수 쳐서 나가는 수가 없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단수는 네. 지금 치지 않는다면 이제 백이 느는군요. 바로 단수 치면은 잡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쪽을 그쪽을 두고 나가는 건 끊는 어떻게 맛이 되죠? 약간 있기는 한데 당장은 안 되죠. 아, 나가면요? 빈축이죠. 아, 이렇게 해서 바로 잡힙니다. 네네. 그럼 거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아,
아, 이렇게 딱 흠집만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살러 갔어요. 왠지 저런 수법들은 약간 김종수 선수가 떠오르는 수법들인데요. 그렇죠. 김종우 선수가 가장 네. 또 좋아할 만한 수법이긴 한데요. 끄는 이상은 흑도 이 날일자를 온 이상은 뭐 네. 이쪽을 호구를 치거나 해서 이쪽 흑마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두는 편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냥 여기 호구를 치고 백이 붙여 나오면 젖히고요. 여기를 열면 이쪽을 밀었을 때가 그럼 살아 있는 건가요? 그 이쪽 부분이 이제 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뭐 단수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쪽이 선수면 그렇게 이 흑돌에 대한 사활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저 교환까지 하고 지금 또 뜸을 들이는데요. 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은 네. 만약에 안 받을 거면요. 저 날일자하고 한 수들이 다 악수입니다. 악수가 되죠. 백이 지금 그냥 이렇게 끈을 잡게 되면 네네. 뒷맛이 없어져요. 아니 흑이 여기를 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냥 백이 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 두 점만 잡힌 거니까요. 여기가 백이 아주 두터워진 겁니다. 양간욱 선수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근데 지금 흑이 뭐 이런 곳을 둬도 백이 아예 손을 빼거든요. 이쪽 끊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끊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쳐만 가더라도 귀 쪽은 확실하고요. 흑이 한 번 더 둬서 이 두 점 잡는 정도? 이거는 뭔가 지금 포석 단계에서 아주 뭐 큰 곳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일단은 차민수 선수보다는 안관욱 선수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안 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네. 생각하는 걸로 볼 때는 좀 수상한가요? 뭐 이쪽으로 이제 뭐 호구 치는 수, 그뭐 손을 빼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네. 여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이쪽을 뭐 호구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둬야 하는데요. 오, 진짜네요. 이 교환 자체가 과연 그러면 득이었는지는 그렇다고 지금 100에 두 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두 점은 안 잡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관욱 선수는 저 좌변을 받는다면 백이 그쪽을 좀 제압하는 게 싫었나 봐요. 네, 손을 네. 빼는 부분이 이제 좀 싫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좀 전투를 해 나가는데 백은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행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입구자 행마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끊어갑니까? 바로바로 그냥 근데 지금은 흑도 이 석점을 살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네, 이쪽 부분은 좀 가볍게 봐야 합니다. 뭔가 이제 살려 나가는 수법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리려면 그쪽 단수 치고 뭐 쭉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연 끝까지 나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붙여서 나간다? 여기를 받고요. 또 이렇게 둬야 되고요. 이것은 살기만 했죠. 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 초반은 안관욱 선수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수가 잘 보이고 흐름이 나의 흐름인 것 같으면 좀 손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모양에서 네. 당장 이쪽 부근으로 이제 수가 안 보이면은요, 뭐 이런 곳을 먼저 기대기 붙여 전법? 본다든지. 네. 네. 흙이 지금 이제 둘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버리고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뭔가 이제 백이 얇은 것이 아니라요. 네. 흙이 오히려 좀 얇은 모양입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붙이고 이것 두면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죠. 뭐 이런 것 두면은요. 백은 여기도 제압했고 실리 만들었고 하변도 튼튼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네. 안간욱 선수가 이제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 포석이 본인의 뜻대로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도 이 안관욱 선수는요, 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 그렇게까지는 당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안간욱 선수도 철기 당황해요? 물리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철기 물렸을 때요, 당황 안 하는 선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바둑이 어려울 때는 사실 마지막을 안 물리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몰려서 7, 8 하는 순간에는요 벌써 이제 갈 곳을 못 찾고 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시니어리그의 간판 스타 하면요, 이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 아니겠어요? 네. 이 두 선수도 초읽기에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선수들이죠. 아주 많이 흔들려요. 네. 선욱 선수는 아예 초읽기를 안 물리잖아요. 그래서 선우국 선수요. 네. 막상 몰리면 당황하겠죠? 오히려 몰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황할 수 있죠. 네, 안관욱 선수의 초반 장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천 판타지아 대 영암 월출산의 팀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